예. 글로벌 모터스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캐스퍼, 작년부터 이제 출시가 됐는데 판매량이 얼마나 되나요? 여러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캐스퍼를 처음으로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1,800대 정도를 저희가 만들었고, 표에 보시면 올해 이제 9월까지 기준으로 37,00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10월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치면 4만 대를 넘어서서 네. 전체로 치면 누적으로는 5만 대를 돌파하게 됐고, 올해 당년도로만 저희 목표가 이제 5만 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목표를 5만 대 달성을 예.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경차 시장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예. 이 캐스퍼라는 경영 SUV죠. 이 캐스퍼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GGM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 네. 캐스퍼를 양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도 아니고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현대차가 위탁하고 있는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뭐 기아차든 쌍용차든 뭐 어느 회사에서든지 간에 조립을 맡겨주면 저희는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캐스퍼의 생산율이나 혹은 캐스퍼라고 하는 차종의 판매율이 GGM의 미래를 결정짓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질문 주셨으니까 이제 캐스퍼는 사실은 경차 시장이 다른 차종에 비하면 생산 주기도 좀 짧고 소비자의 만족 지수도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스퍼는 처음으로 한국 경차에서는 SUV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중장형 차량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완한 측면 때문에 꾸준하게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캐스퍼의 어떤 흥행 비결 뭐라고 보세요? 역시 이제 경차 혜택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대한민국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네. 경차 속에 들어가니까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또 SUV는 세단과 더불어서 양분화되어 있는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직권 크드지간에 SUV는 차고도 높기 때문에 시야도 넓고 또 안전도도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경영 SUV라는 꼭지가 맞으면서 그만큼 인기를 끌고 또 이 디자인 자체가 워낙 깜찍하면서도 요새 보면은 고급차에 들어가는 각종 옵션들이 일반 대중 모델로 많이 장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 캐스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더더욱 인기를 끌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종이라고 보고 있고 네. 또 국내가 사실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경차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네. 판매 종류도 적고 또 선택의 폭도 좁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때 이제 경영 SUV가 나오면서 캐스퍼가 인기를 끌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성비가 워낙 좋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나가는 캐스퍼에 반해서 이런 흥행 실적과는 다르게 광주 글로벌 모터스 캐스퍼를 생산하는 이 GGM의 매출은 지금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 통계는 좀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었던 것인데 2020년부터 21년 9월까지는 사실은 아직 하나의 제품도 만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상황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 적자다라고 한다면 어느 공장이든지 간에 투자를 하는 기간, 그리고 설비를 맞추는 기간에는 적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설 투자를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9월부터 양산을 시작했는데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분들을 미리 채용하고 또 그분들을 교육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1월 정도부터 이제 지출이 됐지만 양산이 돼서 저희가 수익을 얻는 건 9월부터였기 때문에 작년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이제 올해와 내년의 상황들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저희 원래 이제 현대와 처음에 약속했던 약속치라고 하는 것을 운영한다면 크게 적자가 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이후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기종들을 받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GGM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좀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면 지금 캐스퍼가 내수용으로만 생산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수출기를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이 부분도 좀 여러 차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캐스퍼를 어디에 어떻게 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GGM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시가 관여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현대자동차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뭐 경차 시장 안에서는 특히나 이제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GGM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고 하기 때문에 수출기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현대차가 홍보나 마케팅을 잘해서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뚫어준다면 GGM에서의 생산도 많아질 수 있는 측면이고 또 저희가 또 고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생각 갖겠습니다만 GGM에서는 캐스퍼의 미래가 꼭 GGM의 미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수출 시장에서의 캐스퍼 경쟁력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인도라든지 또 동남아시아라든지 경소형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 쪽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경소형차가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거든요. 여기다 친환경적인 전기차의 경영 SUV라는 개념까지 포함이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김 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캐스퍼가 전체의 모델은 아니지만 첫 단추거든요. 예. 이게 잘 나가면은 그만큼 요구사항도 GGM의 요구사항도 많아질 거고 또 다른 기업의 위탁 생산도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강점이 그만큼 많이 커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캐스퍼의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대한민국 차종에 대한 인지도도 워낙 좋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선호도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이 열리기만 하면은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그런 보시는 측면에서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GGM에서 예전에 노사 합의를 할 때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합의 사항이다라는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이 수출 활로를 뚫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현대, 기아 또 나머지 국내 제작사에서 위탁 생산할 수도 있고요. 또 해외에서 위탁 생산을 GGM에다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또 차만 조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주의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을 올리기 위해서는 연관 산업이 많이 커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된 센서라든지 부품 쪽도 같이 만들면서 시너지를 내야지 산업이 좀 단단해지고 예. 일자리도 창출된다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조립만 하지 말고 관련 산업을 키워야 되는 숙제도 또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